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쌍둥이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옛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봅니다. 저는 31살에 결혼했어요. 남편과는 동갑이었는데 같은 회사 동기로 입사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동료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상형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이성적인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같은 부서라 매일 만나기도 하고 동갑 동기이기도 하고 동기 모임에서도 자주 만남을 가지며 어느새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사내 커플은 많이 망설여졌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숨긴 채 썸 아닌 썸만 타고 있었죠. 그러다가 회사를 다니고 보니 저희 집에서 여기저기 선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우연히 동료와 사담으로 말했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음이 급해졌는지 저에게 고백을 했고 며칠 고민 끝에 저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사내 커플이라는 게 아무리 좋게 사귀어도 헤어지면 둘 중 한 명은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람 관계에 있어 불편한 걸 잘 못 참는 성격이라 제가 떠나는 편인데 바늘구멍 같은 입사 전쟁을 뚫고 들어온 회사라 어떤 상황이라도 퇴사는 하고 싶지 않아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비밀로 조용히 만나고 싶었어요. 한 반년 동안은 정말 스릴 있게 몰래 사내 연애를 했어요. 탕비실이나 자료실, 비상계단에서 잠깐씩 만나기도 하고 대부분 남편이 먼저 퇴근해서 회사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근처 건물에서 차를 대고 기다려서 함께 출퇴근도 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연애 전처럼 멀리 떨어져 앉아 각자 주변인들과 어울릴 때도 있고 어쩌다 함께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집에 갈 땐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꼭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러다 주말에 데이트를 하는데 남편과 손잡고 걷고 있던 걸 우연히 가족 나들이를 나오신 같은 부서 과장님과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 과장님은 정말 인간 라디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분이 아는 사실은 순식간에 다 퍼질 만큼 입이 가벼우신 분이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주말 지나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여기저기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고 친한 동료가 저를 옥상으로 데려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맞냐고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저 찾으려고 옥상까지 와서 이 장면을 봤고 머뭇거리는 저 대신 우리 사귀어!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회사 어떻게 다니나 하고 신경 쓰였는데 괜한 고민이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오히려 괜찮았어요. 물론 남편이 저 생각해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 제가 불편할지도 몰라 다른 부서로 이동 신청해서 아예 다른 층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회사에 있을 땐 마주치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을 연애하고 나이 30을 넘기니 집에서도 더 늦기 전에 결혼하라고 하시고 남편 집에서도 결혼을 원하시는 것 같아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결혼 성화에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연애할 때는 집안 얘기를 잘 안 해서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결혼을 약속하니 이제 한 가족이 되는데 남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어떤 분이셔? 아버지는 어머니 말씀이라면 다 들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어머니는 우아하시지. 지금도 자기 관리 잘하셔서 연세에 비해 젊으신 편이고 어릴 때부터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난 참 좋더라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효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 얘기를 하는 내내 흐뭇한 표정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착하게 잘 키우셨구나.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마음이 예쁜 사람으로 잘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양가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자고 했더니 남편 말이 어머님이 저를 너무 궁금해하셔서 우리 집 먼저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어떤 사윗감 데리고 올지 궁금해하시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어디로 먼저 가면 어떤가 싶어서 남편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남편 본가는 좀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60평형의 대형 아파트였어요. 현관 앞에서 시부모님이 맞아주셨는데
남편이 말한 대로 어머님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시고 우아한 분위기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네가 정연이구나. 우리 민수가 얘기 많이 했다. 어서 와라.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표정은 웃고 계시는데 눈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신고 온 신발까지 스캔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지만 그냥 개의치 않고 들어왔어요. 처음 뵈러 갔는데 식사 시간에 인사드리러 가는 건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점심시간 후에 인사를 드렸던 거라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일을 씻어 오시고는 칼과 껍질을 안 깐 과일만 들고 오셔서 저에게 깎아서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괜찮았어요.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은 정말 예쁘게 잘 깎았거든요. 어색했던 분위기는 아버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면서 풀렸어요. 나이가 몇이라고 했나? 네, 저는 아드님과 동갑입니다. 아니, 우리 아들과 동갑이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동갑이라는 말에 잠시 멈칫하시더니 탁 소리를 내며 과일 찍은 포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니 표정을 보더니 엄마, 나는 동갑이 좋아. 그리고 정연이가 얼마나 괜찮은 앤데 엄마 며느리 내가 잘 찾았어. 라며 자기 엄마를 어르고 달래듯이 설득했어요. 남편의 두 눈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동갑이라는 말에 온화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눈은 과일 접시만 바라보시면서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마치 제가 빨리 가졌으면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순간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미소를 머금고 예의를 갖추면서 예비 시부모님을 대했고 좋게 나오긴 했는데 집에 오는 내내 기분도 나쁘고 마음이 심란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저는 그 모습에 기분 나빴던 것도 말도 못하고 그냥 덮고 집으로 들어왔고요. 뒤숭숭하게 밤잠을 설치고 아무래도 예비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면 나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동갑인 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으신 것 같다.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이 결혼을 일찍 하시다 보니 애는 어릴 때 일찍 낳아야 한다는 게 있으신 분들이시다. 그래서 제가 너랑 나랑 동갑인데 너는 그럼 젊어서 괜찮고 나는 늙어서 안 괜찮은 거냐고 화가 나서 따졌더니 저희 부모님 생각이니 저더러 그 부분은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저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어디서도 저 같은 사람 못 만난다고 했더니 동갑인 건 마음에 안 들지만 둘 다 결혼 시기가 된 것도 있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셨을 때 나도 본인 아들보다 뭐 하나 못난 건 없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대놓고 반대하는 건 아니어서 결혼은 계속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남편이 워낙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성품이 착하기도 하니까 저희 집에서는 크게 반대하시는 건 없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결혼 후 양가 똑같이 효도하겠다고 사이지만 아들처럼 부모님 모시듯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저희 부모님은 그 부분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먼저 와서 양가 부모님을 맞을 준비를 했고 예비 시댁분들이 먼저 와 계셨어요. 남편 여동생, 예비 시누이 부부도 함께 왔어요. 남편 본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땐 못 봐서 처음 뵈었는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친절한 미소로 눈빛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라고요. 약속 시간이 12시였는데 12시 5분쯤 되니 어머니께서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니, 다른 약속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인데 늦게 오시는 건 좀 예의가... 어머니는 저를 힐끗 보시면서 말씀하셨고 저는 시계만 자꾸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와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좀 늦으실 것 같다고 전화 왔었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상견례 자리인데 이렇게 늦는 건 좀 아니지. 나 상견례 때도 우리 엄마 아빠 지금처럼 약속 시간 전에 미리 오셨는데 약속 시간 지켜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 예비 시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흘겨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12시 10분쯤 되니 저희 아빠 차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식구들 지금 오셨어요. 저를 아니꼽게 바라보시던 예비시댁 식구들은 동시에 창밖을 보더니 저희 아버지 차를 보시고는 동시에 눈이 커지고 입이 쩍 벌어지는 똑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빠른 걸음으로 오시며 시부모님께 90도로 인사하시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늦지 않게 나왔는데 오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막혀 늦었습니다. 예비 시아버님 저희 아버지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아이고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방금 왔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심드렁한 표정이었던 아버님은 어느새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고 그 옆에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남편도 저희 아버지 차 보더니 꽤 놀라는 눈치였어요. 제가 저희 집 자산 얘기를 남편한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업하신다고만 했고 집은 주택이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주택이라 이 정도로 잘 사는 집인지는 몰랐던 거죠. 미리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저희 집이 좀 잘 사는 걸 알고는 계속 돈 요구하고 사업 투자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고서 절대 결혼 전에는 저희 집 자산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이후 예비시댁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예비 시누이는 카톡에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 장가 잘 간다고 동네방네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내고 다니시고 시아버님은 아버지 회사 사무소 소장 자리 하나라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신혼집 물건 들어오기 전에 와서 보시고는 새 아파트인 건 좋은데 좀 좁지 않니? 어머니, 저희 둘이 살 건데 36평이면 저희는 충분해요. 아니, 결혼하면 아이도 생길 텐데 2평수면 좁은 거 아니야? 이왕 친정에서 해주는 거 좀 큰 집으로 해주면 어땠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지. 정말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확실히 안 하면 평생 이렇게 호구 잡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평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짧게 말했더니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듯한 벙찐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시누이가 말을 거들어요. 새언니, 언니는 어른에게 이런 식으로 대들라고 배웠어요? 결혼을 했으면 시부모님도 부모님이에요. 엄마가 자식 걱정에 평소 이야기 좀 할 수 있죠. 나중에 결혼하면 얼굴 자주 볼 사이가 될 텐데 나중에 어찌 지내려고. 미리미리 서로 예의 좀 지키시죠. 그렇게 시누이가 옆에서 발끈하자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아니다. 난 그저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바깥 사돈께서 사업도 크게 하시니까 자식들 신혼집 어디에 했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려면 조금 넓은 곳에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시어머님이 중간에서 정리하시는 듯 하시길래 그날은 그렇게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큰 문제 없이 결혼식까지 진행할 수 있었죠. 혼수는 시댁에서 채워주셨고 가전제품 고르실 때마다 어머님은 입버릇처럼 나중에 집에 손님 오면 가전제품부터 본다고 이것도 다 유행이 있고 가격대가 다르니 너무 싸구려 제품들은 사다 놔봐야 남들한테 없어 보인다는 소리만 듣는다며 항상 최고 좋은 걸로 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전제품이야 일정 부분은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어차피 시댁돈으로 구매하는 것이니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님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것에 유남히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후 첫 시댁 방문이라 그런지 당신 아들 해외 다녀와서 고생했다고 그런 건지 음식은 푸짐하게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선물 사온 게 고마우셨는지 저에게도 많이 먹으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식사 후 어머님은 제가 드린 선물을 한참 동안 살펴보시더니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래, 선물은 같은 걸로 산 거니? 여기에 놓고 가는 선물이랑 나중에 친정에 갈 때 가져가는 선물이랑 같은 거지?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조금 다르긴 하지. 어른들 취향이 다르시니까. 근데 엄마, 가격은 똑같아요. 영수증 보여줄까? 거기까지 하면 다른 어른들은 무슨 영수증까지 보냐고 하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 모습도 참 신기하긴 했어요. 그렇게 선물을 앞에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어머님이 동네 지인들 얘기를 하시는데 몇 동 아줌마는 매일 옷이 똑같은 게 옷이 하나밖에 없나 싶었다는 둥, 누구네 집 아들은 아직도 백수라고 하는 둥 험담을 하시고, 동네에서 아시는 어머님들 보시면 앞에서는 상냥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지나가고 나면 후줄근하게 입은 옷차림을 보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는 핑계야. 첫인상을 잘 보이려면 그만큼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댁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지만 동네 자체가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볼 땐 검소하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꼭 비싼 명품백 하나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을 내리깔면서 그렇게 뒷말을 하시곤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도 못하겠고 이해할 필요도 못 느꼈기에 그런 말 하실 때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어차피 각자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다른 건데 어머님도 당신의 주관대로 살면 그만인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우리 부부는 여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깨볶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임신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한동안은 소식이 없어 걱정했죠. 그러다 임신이 되어 병원에 가봤는데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저희는 시험관을 한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쌍둥이가 제품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임신 소식에 당연히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초보 엄마인 제가 아이 하나도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가 둘이나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런 제 심경을 친정엄마께서도 알고 계셨는지 제가 임신해서 출산까지 정말 옆에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와 우리 애들 모두 건강하게 출산을 마쳤고 산후조리원 끝나고 집에 돌아와 애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힘들었죠. 어떤 엄마가 쉬울 수 있겠나요? 더구나 저는 초보 엄마였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이 마음 아프셨는지 친정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사주시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제가 한 번에 애들 이렇게 낳은 것도 고생했고 대견하기도 하고 손주들도 타고 다녀야 하니까 이참에 튼튼한 걸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남편과 상의해보고 원하는 차종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한사코 거절하다가 끝내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받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남편과 의논하면서 지인들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보며 신중하게 고민했죠. 아무래도 쌍둥이를 키워야 하다 보니 유모차도 2인용으로 일반 유모차보다 크고 모든 짐도 2배로 들어가기에 내부 공간이 넓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년 타고 바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시는 차니까 오래 탈 수 있는 걸로 고르자고 했고 애들 좀 더 크면 캠핑도 가고 차박이며 여행도 여기저기 많이 다닐 텐데 너무 비싼 차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차피 친정아버지 돈으로 사는 거니 그냥 적당한 걸로 가성비 있게 고르자고 하고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해서 국산차 중에 내부가 넓게 나온 좋은 차로 찾게 되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남편이 어쩌다가 시어머니께 친정아버지가 차를 사주신다고 하시는 걸 얘기했는지 저에게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우리 민수 회사 갈 때도 타고 다녀야 하고 너 애들 커봐. 애들은 차 꽂으면 주눅 들어. 차는 애초에 좋은 거 사서 오래 타는 거야. 이번에 외제차 새로 풀체인지에서 나온 거 그런 게 고급지고 좋아 보이더라. 그런 외제차로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1억을 주면 10,000원을 돌려받는 가격의 차였어요. 이젠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내성이 생겼는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어머니 말씀대로 오래 탈 거고 아이들 어릴 때 여행도 많이 다닐 텐데 굳이 비싼 외제차보다는 그냥 가성비가 좋은 차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좋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또 당신 말 안 듣고 제 맘대로 한다면서 차로 사람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면서 계속 집요하게 비싸고 좋은 차 사라고 매일 3-4번씩 전화하면서 세뇌를 하시는데
안 그래도 한창 애들에게 눈도 못 뗄 정도로 정신없는 육아에 스트레스가 최고점에 다다랐는데 시어머니까지 이러시니 더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저희 아빠가 사주시는 거니까 저희 뜻대로 할게요 하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아쉬우신 건지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못 들은 척 대답도 안 했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너무 선 넘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보태주시는 것도 아니고 친정아버지 돈으로 사주시는 차인데 그것만으로도 죄송한데 비싼 차만 고르라고 하는데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원래 사려고 했던 차로 친정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주말이라고 오셔서 저는 애기들 돌보느라 못 가고 남편만 데리고 차 계약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원래 우리가 구입하려던 차가 아닌 제네시스를 계약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풀옵션으로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정수리에서 열이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도 욕 나오게 속물로 보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따졌더니 오히려 옆에 계셨던 친정아버지가 괜찮다며 박서방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오래 탈 거 생각하면 한 등급 위로 사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남편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도 괜히 애기들 있는 데서 싸우는 것도 애기들 놀라고 진정시키시려고 하신 건지 남편 편을 들어주시니 저도 체념하듯 알겠다고 했어요. 차는 그렇게 몇 달 뒤에 출고가 되었어요. 집 앞에까지 차가 와서 남편이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제대로 볼 틈도 없이 한참 걸음마 떼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애들 보느라 정신없이 바빠서 저는 타보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새 아셨는지 주차장에 주차한 지 10분 만에 오셔서 집에도 안 들르시고 그렇게 이뻐하는 손주들도 안 보시고 곧장 주차장으로 가셨어요. 할 수 없이 애들 유모차에 태우고 저도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어느새 시누이까지 와서 같이 차 구경하면서 남편은 어머니께 차 내부 설명해주며 입이 귀에 걸려 자랑하고 있고 어머니와 시누이는 차를 계속 귀한 보석 다루듯 어루만지면서 차 너무 멋지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제가 유모차 끌고 오는 걸 보시더니 시어머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연아, 민수가 출근 시간에 차 막혀서 지하철이 편하다고 하네. 너는 장롱면허이기도 하고 어차피 길 건너면 편의시설 대형마트 다 있으니까 지금은 굳이 차가 필요 없잖아. 이 좋은 차 아깝게 주차장에 이렇게 세워두고 있을 바엔 내가 좀 타고 다니면 어떠니?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이건 무슨 신박한 멍멍이 소리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제 아버지가 저와 애들 타라고 저에게 사주신 차인데 왜 어머님이 타세요? 너 장롱면허라 운전 잘 못한다며. 운전도 잘 못하면서 애들 데리고 어딜 다니니 위험하게. 애들 데리고 어디 가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줄게. 이 좋은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만 세워두기에 아깝지 않아? 새 차라도 굴려줘야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친구분들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본인도 이거 타고 친구들 모임도 가고 문화센터 갈 때 타야겠다고 하시며 내가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살겠냐면서 애들 커서 어린이집 가게 되면 그땐 미련 없이 돌려주겠다고 그래봐야 3년 아니겠냐고 그 3년 금방 간다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이었어요. 어머니의 울먹거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지 무슨 3년 같은 소리를 하시냐고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나만 나쁜 며느리로 만들더군요. 가만히 있다간 정말 차 가지고 가버릴 듯 싶어서 어머니, 차가 필요하시다면 하나 장만하세요. 저야말로 이 차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차는 친정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탈 거예요. 탈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와 제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생각하면서 탈 거예요. 그러니 이 차는 저에겐 아버지 마음과 같아요. 이 차는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거니 제 소유이고 저희 가족이 써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뜻대로 안 될 때 최강 무기가 있어요. 남편이 바로 KO 패대는 바로 눈물이죠. 울먹거리시면서까지 주차장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 속을 뻔히 아는 저도 절대 안 된다고 버텼어요. 남편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주저앉아 통곡하며 우는 어머니 달래느라 바쁘고 저는 질려서 애들 집에 가야 한다고 하고 열쇠 얼른 챙겨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한두 시간 지나 남편이 오더니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당장 이 차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아예 갖겠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조금 타보시다가 다시 주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야박하게 구냐고 애들 있는 데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이 인간이 어디까지 이 개소리를 할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죠. 그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시어머님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어지럽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놀라서 바로 차키 가지고 뛰어나갔어요. 몇 시간 후 집에 온 남편의 손엔 처음 보는 낡은 차키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시아버지 차키래요. 어이가 없어서 왜 우리 차 놔두고 시아버지 차를 가지고 왔냐고 하니까 대뜸 저에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차 쓰시는 게 아깝냐면서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야박하게 정없이 구는 거 아니다. 좀 건강하실 때 좋은 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분들에게 체면도 살리고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좋게 해드리면 안 되는 거냐. 내가 효자 노릇하는 게 그렇게도 안 입고 오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미쳤었구나 싶을 만큼 이 결혼을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며 너는 결혼 전에 나와 약속한 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무엇보다 왜 우리 아빠 돈으로 시댁에 효도하며 너가 효자 노릇하는 게 안 입곱냐고 나한테 큰 소리를 내는 거지? 효도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네 손으로 효도해. 우리 아빠 돈으로 효도하고 효자인 척 하지 마. 어떻게 너네 가족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뻔뻔하니? 우리 친정이 너네 집 호구니? 좋은 말로 할 때 차 다시 가져다 놔. 우리 부모님께 이 사실 다 말씀드려서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제가 너무 좋은 말로 했는지 남편은 끝내 차를 바꿔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다음날 애들 돌봐주시는 이모님께 애들을 맡겨놓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 주차장에 제 차가 떡하니 세워져 있더라고요. 시댁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아버지께 전화드려 주차장에 있는 제 차 가지러 왔으니 차키 가지고 내려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려오시는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께 제 차 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주변에 우리 아들이 차 바꿔줬다고 자랑 다 해놨는데 네가 기어코 가지고 가면 동네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고 우리 아들은 마누라 기에 눌려 귀도 못 펴고 산다는 말 듣고 네가 우리 가족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냐면서 오히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는 절대로 못 주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시길래 그럼 저도 차 돌려주실 때까지 여기 죽치고 있겠다고 하고 아예 팔짱 끼고 차에 기대고 버텼어요. 시아버님 저희 두 고부 싸우는 모습 보시고 남편한테 연락하셔서 남편은 조퇴하고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목을 거칠게 잡더니 끌고 나가면서 우리 차가 아닌 중고차로 구입해서 10년 넘게 타고 다니는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차로 데려가더군요.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저는 남편 손을 힘껏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너네 부모님이 우선이고 너네 집이 먼저면 뭐하러 나와 결혼하고 쌍둥이를 낳았냐고 너네 부모님이랑 잘 살고 나는 그만 살자고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집에 온 저는 집에서 제일 큰 캐리어를 꺼내고 남편 물건들을 다 꺼내어 캐리어에 막 담았어요. 남편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애초에 자기 물건은 옷과 신발, 가방, 화장품이 다였으니까요. 집으로 온 남편은 현관 앞에 세워둔 캐리어를 보고서 저에게 그깟 자동차 한 대로 뭘 그만 살자고 하냐면서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어떤 와이프가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면서 저만 나쁜 아내로 몰아가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봐도 난 많이 참아왔으며 너 하는 꼴을 보니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너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젠 오히려 침착해지고 화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이 캐리어 가지고 시댁으로 갔는지 저녁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쌍둥이까지 낳아놓고 무슨 이혼 소리를 하냐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애들 생각하면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성질 못 참고 어디서 그렇게 이혼 소리가 나오냐며 전부 저를 탓하고 너만 참으면 되는 걸 그걸 제 마음대로 못해서 제 성질에 못 이겨 마음씨 착한 당신 아들 힘들게 한다면서 몰아가는데 그건 역시 다 녹취해놓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아버지 지인분 로펌에 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 상담하고 이혼 진행시켰고요.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와서 제네시스 돌려주겠다고 차키 쥐어주며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쌍둥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풀고 잘 살라고 하시는데 이미 저는 질릴 대로 질려 진저리가 나서 뿌리치고 결국 이혼했어요.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이 문제였는데 시댁에서는 남편이 3대 독자라 아이들을 양보 안 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제가 모아뒀던 증거들에 힘을 실어 이혼 사유가 남편 시댁이라서 친권, 양육권 다 제가 갖게 되었고 아이들 성도 제 성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지금은 친정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육아로 인해 결혼 전부터 다녔던 회사는 결국 퇴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는 두고 싶지 않아서 가끔 만나고 싶다고 할 땐 만나게 해주고 있어요. 전 남편이 아이들에게는 미안한지 좋은 아빠이긴 하더라고요. 다만 전 남편을 제외한 그 어떤 시댁 사람들도 저와 우리 쌍둥이 근처로 절대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애들 핑계를 대며 찾아오려 하는데 저번에도 손주들보다 제네시스에게 먼저 달려가셨잖아요. 어차피 다 연기고 진심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죠. 저희 쌍둥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친정 부모님 뿐입니다. 우리 두 애들과 앞으로 열심히 지내보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교차가 큰 요즘 다들 감기 조심, 건강 조심하세요.